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평일의 마지막이죠. 금요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그간 쌓여왔던 스트레스 오늘 모두 시원하게 푸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전히 계속해서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암호화폐 광고 금지의 사상 최대 집단 소송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소식일까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베인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호주의 소송 대행업체 JPB 리버티가 페이스북, 구글, 트위터의 암호화폐 광고 금지에 대한 5천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네, 1998년 미국 담배 업계를 상대로 한 2060억 달러 규모 집단 소송의 2배 이상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네, 미디어는 작년 1월 30일 페이스북이 모든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한 후에 암호화폐 시장 가격이 53% 하락했으며 구글의 3월 14일 광고 금지 후 30% 하락, 트위터의 3월 27일 광고 금지 후에 23% 추가 하락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네, JPB 리버티는 최신 정보에 민감한 암호화폐 업계가 큰 타격을 입었다면서 특히 페이스북이 6월 26일 일부 광고를 다시 허용하는 등 암호화폐 광고 금지가 의도적인 자사 리브라 프로젝트의 경쟁자 죽이기 정책이었다고 덧붙였다면서 2018년 전 세계적인 암호화폐 겨울에서 피해를 입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게 해당 미디어의 설명입니다. 네, 과연 이게 이렇게 소송이 걸만한 일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이 이제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의 격차가 벌어졌다. 수백 개의 알트코인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CCN이 시가총액 상위 20건에 속한 XRP, EOS, XLM, BSV 등 오는 상승장에서 상승 흐름을 타지 못한다면 비트코인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백 개의 알트코인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러면서 미디어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나타내면 알트코인 역시 이에 편승하여 상승 곡선을 그려왔지만 이번 상승장에선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아래와 같이 주요 원인을 분석했는데, 첫 번째로는 시장 전반에 비트코인보단 블록체인보단 비트코인이란 인식으로 바뀌게 되면서 메이저 기관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매입을 꺼리고 있다. 네, 두 번째로는 이번 상승장에는 지난 2017년 ICO 붐 같은 알트코인 시즌을 도래하게 할 만한 이슈가 없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알트코인 대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비트코인 파생 상품 시장으로 눈길을 돌렸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롱에시 또한 블록체인 전문 리서치 업체 겸 미디어죠. 롱에시가 이제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의 온체인 FX 대시보드 데이터를 인용해서 최근 비트코인의 시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114개의 알트코인들이 역대 최고점 대비 90% 이상 하락을 했다며 2017년 비트코인보다 훨씬 큰 폭으로 급등하던 알트코인의 모습과 정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 롱에시는 이는 2019년에 글로벌 메이저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비트코인의 필요성 검증을 진행하는 등 비트코인의 호재로 작용될 만한 이슈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어서 피델리티는 곧 비트코인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하고 TD 아메리트레이드는 비트코인 트레이딩 플랫폼에 투자를 진행했으며 스퀘어는 자체 어플리케이션 캐시 앱을 통해 비트코인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부연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올랐고 지금은 조정을 보이면서 많이 하락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알트코인의 상승장에 관한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승장이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굉장히 많은 커뮤니티들에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알트코인의 상승장이 다시 한번 도래해서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홀더분들에게 이런 커다란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1만 1,100달러대로 뒷걸음질 일부 헤지펀드 9,000달러 선 매수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또다시 1만 1000달러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시가총액 순위권 내 코인들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네, 5일 암호화폐 시세 분석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게 되면 오후 3시 기준 비트코인은 1만 1172달러라고 합니다. 전날 동시 대비 4% 하락한 수치인데, 네, 비트코인은 올해 연중 최고 수준인 1만 3700달러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 달 초 급락을 연출했죠. 네, 많은 전문가들은 그간 비트코인 상승세가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효과나 미중 무역 전쟁 불확실성에 따른 수혜보다는 테더 발행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코인 전문 매체 뉴스BTC는 테더 발행사가 스테이블 코인 테더를 새로 발행한 탓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을 했는데, 네, 미디어는 웨일 얼러트의 트위터를 인용해서 지난 12월 비트코인의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새로운 USDT가 암호화폐 시장에 공급했다고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로퍼시픽 캐피탈의 피터 쉬프 최고 경영자는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포모나 FOLE가 될 것이라며 코인 보유자들은 모든 걸 다 잃을 거라는 두려움에 결국 백기를 들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옳다는데 확신한 나머지 추락하는 배와 함께 용감하게 내려갈까라면서 굉장히 비꼰 말이죠. 네, 금 옹호론자로 알려진 쉬프 CEO는 러시아 국영방송 RT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금이 지속적으로 채굴돼 공급이 가능하므로 희소성이 없어서 가격이 떨어질 거라 주장한다면서, 네, 먼 미래에 소행성에서 금을 채굴할 수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건 수백, 수천 년 후에나 가능할 일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FOMO는 상승장이 편승하지 않으면 기회가 놓칠 거라는 두려움을 의미이고, 네, FOLE는 하락장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거라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네, 또한 최근 과매수 상태였던 비트코인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 박스권을 만들어 다시 상승 동력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4시간 차트 기준으로 9천에서 1만 달러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네, 1만 달러선은 강력한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이상 조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적다면서 현재 비트코인 시장은 경제적 이슈로 하락할 이유도 없고 데일리 차트와 4시간 차트에서 조정 시간이 필요한 것뿐이라고 분석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영국 FCA가 암호화폐 파생 상품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브리핑 보도에 따르게 되면 영국의 금융감독청이죠. FCA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FCA는 자산 클래스를 둘러싼 복잡성과 투명성의 부족으로 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하면서 현재의 자산 클래스는 파생 상품에 대한 정보가 투자자의 판별력을 흐린다고 덧붙였다고 하는데, 네, 이에 기관은 규제에 부합하지 않은 암호화폐 상장 지수 채권, 이에 ETNS 주식 차액 결제 거래, CFD, 옵션, 선물 등의 파생 상품의 판매, 마케팅 등을 전면 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FCA 전략 경쟁 부문 총괄 크리스토퍼 올라드는 복잡하고 병동성이 높은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우려된다면서 CFD 바이너리 옵션 시장 관련 광범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네, FCA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연간 약 1,100억에서 3,500억 정도의 이익이 소규모 투자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가 비트코인 캐시 기반 ETP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게 되면 스위스 블록체인 핀테크 스타트업 아몬에이지가 5일 비트코인 캐시 기반 상장 지수 상품을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에 상장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아몬에이지는 지난 9개월간 SIX에 5개 ETP를 출시를 했고, 해당 상품들은 각각 비트와이즈 크립토 지수를 추종하는 키스, 네, 그리고 상위 5개 암호화폐 바스켓으로 구성된 홀드, 비트코인을 추종하는 ABTC, 이더리움을 추종하는 AETH, 리플을 추종하는 AXRP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ETP란 이제 상장지수 펀드, ETF, 상장지수 채권, ETN, 상장지수 증서, ETC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의
금융의 상품이죠. 네, 이렇게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서 이런저런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3.8% 하락을 하면서 1,30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제 34만 원대,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전날 대비 소폭 하락한 4.2% 하락했죠. 네, 446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메이저 탑 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정말 비트코인의 강력한 지지선인 $10,000만은 깨지질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이렇게 리플 XRP의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리플 XRP에 관한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리플이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총 $5억 투자를 했는데 XRP 생태계 성장이 촉진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네, 리플은 자사의 투자 전문 자회사인 엑스스프링을 통해서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며 리플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엑스스프링은 지난해 5월 리플이 투자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죠. 네, 엑스스프링은 지금까지 블록체인 게임 회사 포르테, 블록체인 스타트업 로봇 벤처스, 송금 플랫폼 샌드프렌드, 소액 결제 스타트업 코일, 그리고 디지털 상품 시장, 엄니 등의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샌프란시스코 결제 스타트업 엑스스프링은 총 투자액이 $5억 넘어섰다고 보도를 했다고 하네요. 네, 리플은 XRP 토큰과 XRP 원장을 활용하는 기업가들에게 투자와 보조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이 됐는데, 엑스스프링은 최근 블록체인 게임 회사 포르테와 함께 $1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 펀드는 XRP 같은 디지털 자산을 사용하여서 다수의 일일 활성화 사용자를 가진 주류 비디오 게임의 성공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하고, 네, 이는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공개 지불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카바 랩스에 대한 투자와 암호화폐 기반의 분산형 대출 플랫폼을 목표로 하는 달마 프로토콜에 대한 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샌드프렌드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죠. 투데이 거제트 5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리플 고위 관계자가 최근 인터뷰에서 현재 20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리플의 국경 간 결제 솔루션 엑스래피드가 채택이 됐다며 이를 통해 국가 간 결제에 XRP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리플이 엑스래피드 기술을 공개한 지 8개월 만인데, 또한 그는 200개 이상의 고객사가 리플사의 엑스커런트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리플 가격과는 반대로 계속해서 엑스래피드, 엑스커런트를 채택하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리플의 사업과 XRP가 같이 확장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위에서 XRP의 가격은 누가 인위적으로 누르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가격이 호재와 반대로 갈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데, 정말 이렇게 호재가 하나하나 쌓여갈수록 리플 XRP에 대한 이런 신뢰도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만 보면 참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쌓여갔던 호재들이 어느 순간 한 방에 팡 폭발하면서 그 어떤 코인보다 크게 어마어마한 가격 상승률을 보여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태국 중앙은행 관계자가 페브코인 TF팀 조직 리브라백서 주목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금융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에 따르게 되면 태국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정책 담당자가 페이스북이 동남아 국가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요청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는 페이스북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면밀히 연구하기 위해 외환 결제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조직했다고 하는데, 규제 당국 고위 관계자는 리브라백서에 특히 주목을 하고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한 많은 관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정식 런칭이 됐을 때 과연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까요? 네, 롱해시가 암호화폐 67%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90% 이상 하락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롱해시는 4월 이후 시장이 호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의 온체인 FX 대시보드에 등록된 169개의 암호화폐 중 114개가 여전히 사상 최고치보다 90% 이상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한때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상태에서 알트코인이 껑충 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2019년은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60%를 넘어서면서 거의 모든 알트코인을 능가하는 경향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네, 롱해씨는 비트코인이 하루아침에 1000% 급등할 경우 2017년 최고치보다 5배 이상 높은 11만 달러에 거래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네, 반면 거의 70%의 알트코인은 가격이 10배 상승하더라도 여전히 2017년의 최고점을 밑돌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올해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발표는 비트코인을 구축하거나 그것의 필요성을 검증하는 회사들로부터 나왔다며, 게다가 페이스북의 리브라는 암호화폐의 추가적인 자본 유입을 촉발시킨 것으로 보이면서 이 중 대부분이 비트코인으로 유입이 됐다. 네, 예를 들어서 6월 18일 리브라의 발표 이후 비트코인은 23% 이상 상승했다며, 마지막으로 롱해씨는 많은 알트코인이 상당수의 사용자를 느린 속도로 축적해 왔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러한 프로젝트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재의 시장 상황인데요. 네, 이러한 가격 하락이 정말 가격 상승의 에너지 충전 구간이 되어서 더욱더 높게 상승하는 발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네, 비트메인이 직원에게 스톡 옵션 계약을 이제 미국 IPO를 위한 사전 준비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마이닝 채굴 기업이죠. 비트메인이 지난 6월 말 직원들과 스톡 옵션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스톡 옵션의 대상은 2015년 10월 이전에 이 회사에 입사하고 마이닝 머신의 핵심 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사원에게 2018년 시점까지 재직하고 있는 것이 조건인데, 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신규 주식 공개 IPO 추진을 위한 준비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네, 중국에 본사를 둔 비트메인은 2018년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했지만 올해 3월에 심사 기한이 만료되면서 신청이 소멸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작년 시점은 비트코인의 가격 침체로 마이닝 머신의 매출이 정체됐기 때문에 비트메인은 거액의 손실과 함께 정리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그것이 상장 실패의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2019년에 들어서자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비트메인의 실적도 개선 궤도에 올랐다고 하는데, 중국 언론 지멘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 회사의 2019년 상반기 매출액은 지난해 적자를 메울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블룸버그는 비트메인이 목표를 미국 상장으로 변경하고 이르면 8월에 상장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더타이 보고서가 비트코인 관련 트윗이 가장 많은 나라와 긍정적인 나라는, 네, 이러면서 트위터를 통해 알렸다고 합니다. 네, 세계 비트코인에 관한 트윗 중 거의 40%가 미국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회사 더타이가 트위터를 통해 알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세계의 비트코인 관련 트윗 38.9%는 미국, 10.5%는 영국에서 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톱5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인도의 순이라고 합니다. 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색이 진할수록 네, 트윗량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다는 건데, 네, 보시면 네, 아시겠죠? 네, 또한 트위터에서 암호화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많은 나라는 페루,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탈리아 순이었다고 하는데, 부정적인 의견이 두드러지는 것은 베네수엘라로 마두로 대통령이 원유에 연동하는 암호화폐 페트로를 이렇게 출범시킨 나라이죠. 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의 부정적인 투입 비율은 62%, 그리고 멕시코, 에스토니아, 브라질, 아일랜드 순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레이드 시프트 CEO가 블록체인에 여전히 건전한 의구심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미국 경제 및 금융 전문 미디어 CNBC의 4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트레이드 시프트 CEO 크리스찬 랑이 최근 인터뷰 중 현재 블록체인에 대한 건전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는 나의 비즈니스에 블록체인을 섣부르게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앞서 그는 블록체인은 저렴하고 효율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은 미숙한 기술력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고 하네요. 네, 저스틴 선이 폰지 사기주의, 우리는 입금 요구 안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일일까요? 네. 트론 창시자 저스틴 선이 트위터를 통해서 트론, 비트토렌토, 유토렌토 이름을 사칭한 폰지 사기들이 출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절대로 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투자자는 트론과 BTT를 잘 보관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네, 항상 사기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니겠지 라는 이런 안일한 마음에 네, 한 번씩 이렇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원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사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사기 치는 사람들은 정말로 감옥에 네, 평생 썩어야 되지 않을까.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이런 사기꾼들은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카르다노 재단이 국제 블록체인 올림피아드 스폰서 아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카르다노 재단이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번 주말 홍콩에서 개최하는 국제 블록체인 올림피아드 IBCOL에 후원하겠다고 동의한 적이 없다며 주최 측은 공식 홈페이지 스폰서 명단에 카르다노를 기재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필리핀 중앙은행이 3에서 5년 내에 CBDC를 발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금융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츠가 필리핀 중앙은행 BSP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을 했으며 향후 자체 암호화폐 CBDC를 발행을 추진할 수 있다고 현지 통신사 필리스타 글로벌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네, 이는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중앙은행 총재가 6월 말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결제은행 회의에 참석한 뒤 내린 결정이라고 합니다. 네, 벤자민 총재는 암호화폐가 테러 자금으로 쓰일 수 있어 업계 감시가 필요하고 가격 변동성으로 인해 은행이 암호화폐 실사용에 회의적이라고 발언하면서 필리핀은 열린 마음으로 혁신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 네, 향후 3에서 5년 내 자체 암호화폐 발행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네, 지금 전날 대비 9포인트 내리면서 다시 67로 극단적 탐욕에서 탐욕 단계로 네, 소폭 하락을 했는데 네, 지금 7월 달에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데요. 네, 이러한 네, 공포 탐욕 지수가 정말 7월 말 아니면 3분기 말까지는 다시 한번 90을 보는 그런 암호화폐의 찬란한 영광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은 공포이고요. 네, 100에 가까울수록 낙관입니다. 네, 67 정도면 그렇게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라가면서 67이랑 네, 위에서 내려오면서 67이랑은 느낌이 다르죠. 네, 다시 한번 90대를 보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F5번 눌러서 새로 고침 해보겠습니다. 네, 아까 대비 리플 XRP 기준 아까는 446원이었는데 현재 448원으로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정말로 이러한 암호화폐의 가격 하락이 네, 정말 대규모 상승장의 이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길 바라면서 주말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